내가 미국 정부였으면 엔비디아 대표한테 가가지고 야 다른 나라한테 팔지 마 이럴 것 같아. 뭐 중국한테는 이미 하고 있고. 그럼 사람 뭐 해야 되냐? 그 일 다 하면 사람의 뭐 업무지? 이건 뭐 관계에 대한 거는 당연히 샅샅이 이루어질 거고, 근데 이제 업무에 대한 게 어떻게 많이 바뀔 것 같은데,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고 많이 바뀔 것 같은데, 그러면 사람의 역할은 무엇이 될 것이냐? 우리나라 서비스가 과연 경쟁력이 있는지 이런 걸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 오케이. 좀 판단을 해보기 위해서 뭐 GPT 그리고 퍼플렉시티 그리고 한국의 대표 주자인 리튼 그리고 이미 미국에서도 굉장히 잘하고 있는 라이너, 그런 LLM을 좀 비교를 해보면서 좀 실제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뭘 잘하고 뭘 못하고 있는지 좀 판단해보기 위해 나는 1등이 퍼플렉시티, 2등 3등 4등이 였던 것 같아. 나도 되게 비슷한 그거인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제이슨 앤 한 5화 시작합니다. 오늘은 특별하게 스튜디오에서 진행을 하고요. 오늘 바로 저희 주제인 AI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최근에 뭐 세콰이어에서 600빌리언짜리 뭐 질문이 나왔고, 코티유나 골드만삭스 맥킨지 리포트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AI 관련해서. 제이슨도 아마 많이 읽어봤을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해주고 좀 생각에 대해서 어떤지 좀 말해주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세콰이어 리포트에 대해서만 잠깐 얘기하면, 간단히 얘기하자면 얘네들이 이제 9월 2023년에 총 데이터 센터 지금 인프라에 투자되는 금액과 이거를 리크룹하는데 필요한 매출을 이제 예상을 했었는데, 그때는 AI's $200 billion question이었고 200 빌리언 200조의 매출이 필요하다는 얘기였는데, 이제 2024년 최근에 다시 리포트를 냈을 때는 이제 AI's 600 billion question 3배. 3배가 된 거지. 그러니까 결국엔 얘네들이 추산한 걸 보면 되게 재밌는데, 최근 분기 엔비디아 데이터 센터 매출이 한 22.6 빌리언인가? 그 정도 됐어요. 그러면 GPU가 90 빌리언이라는 거고, 주로 데이터 센터의 총 total cost of ownership, 그러니까 뭐 electricity, 땅, 네트워킹 등등 다 합치면 그 GPU가 한 50% 정도 차지하고 나머지가 50%를 차지하니까 총 데이터 센터 인프라 스펜드는 그러면 이제 그 90 빌리언의 두 배인 180 빌리언을 하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러면 100 빌리언이고 최근 AI 매출이 그로스 마진이 한 50% 정도 되니까, 그러면 Q1 2024 기준으로는 한 360 빌리언의 매출이 필요하다. 근데 Q4 2024년 엔비디아 매출을 추산을 해보면 150 빌리언이니까 총 600 빌리언의 매출이 필요하다. 의 내용이었는데, 되게 이제 back of the napkin math였는데 이거에 대해서 얘기가 많은 것 같아. 세콰이어는 아마 좀 부정적인 의미로 좀 냈던 것 같고, 그래서 뭐 이게 실제로 지금 600조, 한 700조, 800조 정도의 이게 돈이 들어가는 건데 실제로 매출이 나오는 데가 있냐? GPT 같은 경우도 매출이 이거에 거의 되게 작은 범위만 차지하고 있고, 최근에 나오는 뭐 인공지능 제품들도 다 포함하면 절대 한 100조, 100빌리언도 안 넘을 그런 가치가 갖고 있는데, 이게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의 기회가 있냐라는 거에 대한 리포트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아마 코튜에서 이거는 그때 제이슨이 BG2 그 팟캐스트 보면서 캡처한 영상인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너가 얘기한 거에 좀 덧붙이자면, 오픈 AI가 최근 매출 런레이트이 최근 업데이트된 기준으로는 한 4.3 billion, 5조 정도 되는 거고, 엔트로픽이 이제 지금 2등 주자인데 걔네들이 2024년 말까지 추산한 게 한 850 밀리언, 800 밀리언 정도 매출을 한다 이거였어. 그러니까 그 600 빌리언의 가기까지는 아직 너무 한참 남은 거지. 결국에는 그 두 개의 회사들이 이걸 다 먹고 있는 건데,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얘네들의 데이터 센터 매출도 보긴 봐야 되겠지만 이 어플리케이션 단에서 아직 매출이 덜 나오기 때문에 아직 너무 한참 부족하다의 얘기인 거고, 코튜에서는 좀 되게 재밌게 봤어. 그러니까 그 600 빌리언 ROI가 있다고 필요하다가 치고, 그리고 이제 한 10년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얘네들 DNA 비용도 있을 거잖아. 결국에는 어느 순간 리타이어를 해야 되는 거고 다시 캐펙스를 투자를 해야 되는 거니까, 이제 DNA까지 추산해가지고 총 1.8 트릴리언에 대한 그 리턴이 필요하다. 그걸 어디서 찾을 거냐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좀 더 매크로하게 봤어 얘네들은. 그러니까 1.8 트릴리언을 두 가지 방법으로 이제 찾을 수 있는데, 하나는 OPEX를 줄이는 거. 그래서 OPEX의 1.8 트릴리언을 줄이면 결국엔 그만큼 리턴이 나오는 거 아니냐. 넘버 원. 넘버 투는 매출을 1.8 트릴리언 늘려주면 되는 거 아니냐. 이게 두 가지 방법으로 볼 수 있는데, 일단 OPEX는 예를 들어 1.8 트릴리언에 이퀄하는 거는 막 한 5%의 글로벌 white collar workforce를 없애면 한 1.8 트릴리언 정도 OPEX 리덕션이 돼. AI로 그게 가능할까 아닐까, 그거에 대한 이제
각각 사람들마다 그 뭐 정의가 다를 건데 뭐 5%면 솔직히 좀 해볼 만하고. 뭐 5%라는 게 간단하게 100명 중에 그냥 5명 이제 해고가 되는 거지. 해고를 이제 95명으로 같은 일을 똑같이 할 수 있냐 그거고, 아니면 두 번째는 이제 매출을 올리는 건데 총 상장사 중에서 한 3% 정도의 매출을 상승시키면 한 1.8 트릴리언 정도 된다. 이제 3.6 트릴리언이고 이제 50% 마진이라고 했을 때 1.8 트릴리언 정도 된다. 아니면 글로벌 GDP의 2% 정도만 이 AI로 그 프로덕티비티를 올리면 이제 가능하다라는 건데, 그렇게 뭐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코치는 좀 더 낙관적으로 보는 거고, 이제 우리가 뭐 이제 곧 얘기하겠지만 뭐 골드만삭스나 이런 리포트에서는 좀 더 부정적으로 보는 거고. 이게 뭐 엄청 의미 있는 담론이겠지만 이 주제에 대해서 되게 왈가왈부하는 그 갑론을박이 되게 리포트들마다 회사마다 되게 다른 것 같고, 우리가 이번 주제에 대해서 얘기 나눠봐야 될 것도 뭐 우리가 봤을 때도 이게 실제로 의미가 있냐, 이거에 대한 비용을 투자하는 게 과연 우리가 뽑아낼 수 있는 거냐에 대해서 좀 더 우리의 의견도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 되게 좋을 것 같다 라는 좀 생각이 들어가지고, 최근에 또 블로그에서도 이런 AGI에 대한 얘기도 썼었는데, 뭐 당연히 이런 AGI, 그러니까 사람이랑 거의 동일하게 생각하고 동일한 논리 과정을 거치고 동일하게 의사결정을 하는 무언가가 오면 그 말했던 100명이 일했던 걸 95명이 똑같이 할 수 있는 건 충분히 뭐 그냥 생각만 해보면 그냥 가능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어떻게? 뭐 당연히 가능하지 않을까? 이제 LLM들이 이제 좀 활성화가 되고 있고 얘네들이 너무 똑똑해지니까 이제 에이전트 방식으로 지금 패러다임이 가고 있는데, 단순 Q&A 머신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자율적으로 AI한테 맡겨가지고 우리 작업들을 autonomously 수행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AI가 지금 진화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벌써 꽤 재밌는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뭐 특히 클라르나에서 뭐 컨택트 센터 오토메이션을 했다든지 그래가지고 뭐 몇십 프로의 비용 절감을 했고 사람들 뭐 몇 배의 효율성을 올려줬고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이제 시작이고 에이전트라는 얘기가 이제 얼마 시작되지 않았는데 이제 랭체인이나 뭐 이런 회사들도 많이 투자받고 이제 시작인데 가능성은 무궁무진하지 않을까. 나는 되게 낙관적으로 보는 편인 것 같아. 내 개인적인 의견도 그 뭐 100이라고 치면 50을 0일 이제 아니다, 그리고 100을 또 낙관적이다 보면 나도 한 50 이상의 그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데, 파운데이션 캐피탈에서 나온 또 리포트를 보면은 결국 어떤 그 세일즈맨이 해야 될 게 뭐 콜드메일도 보내고 콜드메일에 대해서 답장도 하고 그리고 이 사람에 대해서 데모도 보여주고 그런 역할도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리고 뭐 저녁도 같이 먹고 그 고객과. 근데 앞으로 인공지능이 많이 발달하면서 사람이 결국 할 일은 이런 콜드메일을 보내고 이렇게 뭐 데모 미팅도 하고 질문도 받아주고 이런 건 다 AI가 할 거다. 그리고 사람이 할 거는 그냥 저녁 같이 먹는 거밖에 없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아서 실제로 뭐 사람들의 일하는 방식도 되게 바뀔 거고 또 개선될 거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이거에 대한 주제는 그러면 그럼 과연 사람이 뭘 해야 되나, 약간 이런 주제도 넘어갈 수 있을 것 같고, 뭐 되게 재밌는 그런 예상과 게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 80년대 인터넷 나오면 어떻게 될까에 대한 상상인 거지 지금도. 골드만 그 리포트에서 또 이제 어떤 MIT 박사가 되게 부정적으로 뭐 얘기를 하는데, 그 골드만 리포트에서도 골드만 에쿼티 그 이거 리서처들도 되게 부정적으로 보고 있고 인터뷰한 사람도 되게 부정적으로 보고 있고, 여기서도 얘기하는 게 결국에는 인터넷 이제 테크 시프트가 있으면서 뭐 한 그 60%의 그 우리의 지금 60%의 직업군은 인터넷 탄생하기 전과 후에 새로 생겨난 그 60%가 월포스라 하더라고. 이 AI에 대해서 뭐 정말 뭐 AGI를 갈 수 있을까 뭐 등등에 대해서 뭐 동의하든 안 하든 결국에는 우리 삶은 되게, 그리고 우리가 보는 산업, workforce 이런 거는 다 되게 크게 달라질 가능성이 되게 높다라고 보는 거지. 말했던 것처럼 흔히 말하는 우리가 그 뭔가 소프트웨어 쪽으로 또 다시 내려가면 결국 소프트웨어의 이 가치가 그때 아마 저번 세션에서도 말했던 것 같은데, 결국 AI가 들어오면 지금의 뭐 세일스포스든 워크데이든 뭐든 할 때는 우리가 직접 가서 들어가서 해야 되는데, 앞으로는 인공지능이 들어오면 우리가 하던 일들을 인공지능이 다 대체하고 그냥 우리는 그냥 뭐 프롬프트를 해서 맡기든지 뭐 이런 일만 남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도 뭐 동일하게 좀 생각을 하고, 결국 이제 우리가 세일스포스나 뭐 어떤 뭐 소프트웨어를 들어가서 사용을 하려면 뭐 고객 정보 입력하고, 지금 사람이 다 하는 일이지, 고객 정보 입력하고 이 고객은 무슨 특성을 가지고 있고 내가 미팅을 해오면 이 고객은 이런 니즈가 있으니까 앞으로 뭐 이런 세일즈를 해야겠다 뭐 이런 거에 대한 그런 등록을 다 해놓고 있는데, 그 소프트웨어에다가 이제 앞으로 이제 뭔가 인공지능이 들어오게 되면 뭐 사람에 대한 미팅은
대체가 지금 당장은 안 되겠지만 뭐 이메일로 왔다 갔다 하는 무언가들이나 아니면 뭐 그 회사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뭐 개인화된 메시지를 보낸다거나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인공지능이 앞으로 다 할 거라서 그런 거에 대해서 사람의 일이 많이 줄어들 거다. 결국에는 좀 더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더 많은 그런 cognitive work은 그리고 좀 힘든 일들은 AI가 좀 많이 대체해 줄 것 같고 좀 우리의 역할은 좀 더 축소돼 가지고 그냥 데이터 레이블러 정도가 되지 않을까? 막 CRM에다가 입력을 하고 그러면 이제 자율적으로 이 고객이 이런 거 필요할 것 같다. 그러면 지금 뭐 푸시 해주던지 이런 것들이 좀 더 많이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어. 저번에 또 블로그에서 써놨던 거는 이제 소버린 이쪽에 대해서도 좀 한번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 결국 이렇게 커지게 되면 그 데빈이나 뭐 이런 되게 에이전트들을 각 국가별로 이제 규제가 들어가고 우리나라에서만 쓸 수 있다. 라는 규제가 들어가면 이제 그 데빈을 쓰는 이제 엔지니어들과 그 집단과 데빈을 쓰지 못하는 그러니까 GPT를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GPT를 쓸 수 있는 집단과 GPT를 쓰지 못하는 집단에 대한 생산성은 뭐 확연하게 드러나진 않지만 어느 정도 좀 나고 있잖아 지금. 근데 앞으로 이제 에이전트가 들어오게 되면 그게 더 커질 텐데 말이야. 에이전트가 뭐 100명의 역할, 200명의 역할 몇천 명의 역할을 이제 하게 된다면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도 국가별로 좀 뭔가 대비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좀 논지로 그때 글을 썼던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도 한번 맞아. 해보죠. 이게 situational awareness라고 그 리오폴드 애신브레너라는 사람이 오픈AI 전 슈퍼 얼라이먼트 팀에서 이제 일했던 사람이 나와가지고 블로그를 썼는데 이게 되게 역설적인 게 AI에 대해서 AI의 미래에 대해서 되게 낙관적인 사람들은 오히려 미래에 대해 좀 더 무서운 경우이고 AI의 미래에 되게 부정적인 사람들은 오히려 이 파급력에 대해 되게 그냥 낙관적인 이제 좀 역설적인 건데 이제 이 사람은 결국 situational awareness라는 그 블로그를 통해 2027년 AGI는 온다라고 거의 못을 박았거든. 그리고 되게 에비던스도 되게 많고 결국에는 이 2027년에 AGI가 온다고 하면 세상이 어떻게 바뀔 거야 이런 것도 되게 많이 얘기를 해. 특히 이 사람은 뭐 미국에 있으니까 뭐 글로벌 패권 전쟁에서 뭐 중국과 뭐 러시아와 미국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우리는 그 미국의 패권을 유지를 하려면 어떤 것을 생각해야 되며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는데 지금 AI 지도에 한국은 없는 것 같지만 지금 그런 상황이 온다면 만약에 이 사람이 맞아가지고 2027년 AGI가 온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될까 이게 되게 궁금하더라고. 이거에 대해서는 뭐 네이버에서도 좀 얘기를 하고 있고 정부 쪽에서도 이런 소베린 AI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 되게 무서워졌어. 내가 너랑도 상의를 많이 한 것처럼 데빈이라고 커그니션 랩스의 데빈이라고 AI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이제 아까 우리가 잠깐 얘기한 AI 어토노머스 에이전트인데 정말 이제 AI로 어떤 인력을 대체하고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뭐 AI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우리가 코드를 다 짜주고 뭐 자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다면 그리고 그게 하나가 아니라 500, 1000개 막 10,000개의 인스턴스를 만들 수 있는 거라면 그러면 이제 그거가 있는 회사와 아니면 그거가 있는 국가와 그거가 없는 국가나 회사는 어떻게 경쟁을 해야 될까? 그거에 대해 되게 무서워지더라고. 근데 이거는 또 이제 2027년 AGI가 온다 아니면 뭐 되게 가까운 미래에 AGI가 온다는 가정하에 이런 걱정이 일어나는 거지만 나는 AI에 대해서 AGI에 대해서 좀 더 낙관적이기 때문에 미래에 대해 좀 두려움 그런 거가 좀 확실히 있었던 것 같아. 이걸 읽으면서. 뭐 이거는 국가적으로나 아니면 기업 개개인의 입장에서 좀 준비를 해야 하는 건가? 그리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거는 국가의 역할이 나는 개인적으로 클 것 같아. 예를 들어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사실 GPU 그거 사고 싶은 사람들 워낙 많은데 스타트업들이든 왜 네이버한테 배정을 해줘야 될까? 뭐 다 같은 커머니티잖아. 이거 돈도 여기서도 커머니티인데 그러면 내 미래와 이거에 되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막 그런 거에만 이제 좀 물품을 좀 프라이어타이즈 해주거나 그런데 이제 네이버나 카카오나 이런 기업들에 굳이 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여기서는 오히려 한국 정부가 나서줘서 우리가 10년치, 20년치, 30년치 이렇게 소베린 AI를 구축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뭐 한국 국가는 계속 존속성이 있는 거니까 좀 한국이 좀 밀어줘야 되는 게 아닌가? 한국 정부 돈으로 그리고 정부의 베킹으로 네이버랑 뭐 카카오 지금 시가총액이 얼마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다른 글로벌 기업에서는 그렇게 엄청 작은 규모이고 국가 차원에서 좀 밀어줘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게 약간은 뭐 동일하게 보면 어렵겠지만 뭔가 구글, 페이스북, 뭐 넷플릭스, 아마존 나올 때 뭔가 아무도 미국 이외에 모든 나라가 대처를 못했기 때문에 지금 그 나라의 기업들이 엄청 커진 거야 지금 보면.
우리나라가 이상하게 갈라파고스 나라답게 네이버나 카카오가 있는 게 조금 이상한 거긴 하지만 그래서 그렇게 됐는데 이게 뭔가 그 누군가의 국가나 누군가의 기업의 패권이 최근에 또 마이크로소프트 애저가 좀 오류가 나면서 엄청난 좀 혼동이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누군가의 한 기업과 한 국가가 패권을 가져가면 더 무서워질 수 있다. 이게 더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다. 지금의 격차보다도 이렇게 생각이. 맞아. 이게 자율성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 인디펜던스. 리벨리온이 나는 절대 이제 리벨리온 이제 밸류에이션 너무 잘하고 계시고 박성현 대표님도 너무 잘하고 계시고 워낙 훌륭한 리더시지만 나는 이 리벨리온이라는 이 팀이 난 계속 갈 것 같아. 왜냐면 이거는 이제 그 회사도 잘 할 거지만 뿐만 아니라 이 국가 차원에서 이 회사를 망하게 절대 냅둘 수 없는 것 같아. 이거는 전략적 자산이고 이제 이 AI 칩이나 이런 것들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리벨리온 같은 회사가 더 많이 나와야 되고 더 이제 국가 차원에서 더 밀어줘야 되는데 리벨리온이 선두주자로서 국가적으로 계속 밀어줄 거다. 나는 그 티시스를 계속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 그럼 뭐 이거는 뭐 계속 AI에 대해서 우리가 주제에서 막 왔다 갔다 하고 있지만 그 뭔가 투자자의 입장이고 그런 입장에서도 그런 거를 좀 잘 활용 봐야겠네. 예를 들어서 이거는 나라가 좀 뭔가 죽이지 않을 회사이다. 그러면 어느 정도 하방은 막혀 있고 그리고 뭐 AI 칩이면 사실 상방 뚫려 있으니까 그런 것도 보고. 그지. 이제 일단 칩은 너무나 그 중요한 명확하게, 자원이고 그치. 명확하게 중요한 자원이고 뭐 칩부어라는 그 뭐 책에서도 얘기하는 것처럼 되게 중요한 자원이고 뭐 파운드리 되게 중요한 자원이고 뭐 그러니까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도 그러니까 풀려 나가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워낙 중요한 자원이고 또 그럼 뭐가 있을까? 그럼 모델 레이어에서 또 뭐가 있을 수도 있고 어플리케이션 레이어에서 뭔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LLM이나 이런 쪽에서는 그것도 되게 중요하긴 하지만 칩만큼은 아니고 결국에는 뭐 이 데이터 LLM이 결국 데이터 애그리게이션을 하는 레이어이다 보니까 클라우드 인프라가 다음일 것 같아. 데이터 센터 뭐 네이버 뭐 데이터 센터 뭐 카카오 데이터 센터나 아니면 뭐 KT 이런 것들이 좀 더 넥스트 레이어겠지. LLM 전에는 그게 먼저가 될 것 같아. 이게 그래서 뭔가 우리나라에서도 좀 준비를 해야 된다. 결국 국가별로 아니면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된다 같은데 나는 여기서 조금 또 궁금해지는 게 이거는 그래도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국가 한 10등 내외 정도 하는 나라인데 이 정도 나라도 되게 버거워하고 어려운 지금 실상이잖아. 근데 이제 사실 전 세계적으로 국가가 한 200개 넘게 있는데 그럼 조금 지금 되게 좀 어렵고 못 살고 하는 나라들은 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금 사실 이미 인터넷 시대 때 미국이 빡 치고 나갔고 그러면 앞으로 이제 더 큰 여기 주장에 따르면 뭐 600빌리언, 뭐 1 트릴리언 이런 기회가 다시 오는데 걔네들은 사실 지금 준비할 기회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인 거야. 그런 국가 입장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약간 뭐 이런 생각이 드네. 이거는 뭐 주제랑 좀 벗어나는 얘기긴 한데 듣다 나는 보니까 그 미래에 되게 디스토피언한 그 미래를 지금 그리고 있는데 지정학적으로 플레이가 될 것 같아. 지금 글로벌은 두 가지로 나뉘고 있잖아. 미국과 중국, 미국 편 그리고 중국 편. 근데 미국과 중국이 AI 패권을 계속 가져가려고 하는 이유도 이런 것 같고 결국에는 어느 정도 우리가 미국의 이제 많은 나라들이 미국의 전쟁 자원, 이제 무기 뭐 이런 핵 우산 뭐 이런 것들을 미국에 의존을 하고 다른 나라들은 뭐 러시아나 중국에 의존하는 것처럼 AI도 비슷한 그런 양상이 펼쳐질 것 같아. 결국에는 미국의 핸드아웃을 좀 기대를 해야 되는 거지. 그러면 그만큼 또 AI나 뭐 이런 거에 전략적 자원들 같은 경우에는 뭐 칩이 됐던지 에너지가 됐던지 음식이 됐던지 이런 것들을 어떤 한 국가에 의존을 하게 되면 그 나라의 인디펜던스는 많이 훼손되고 그만큼 나라의 힘이 약해지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소베린 AI를 얘기를 하는 거고 아니면 정말 먼 미래에는 정말 샘 월트만이 얘기하는 그 Universal Basic Compute 심지어 그거 Universal Basic Compute는 개인들이나 뭐 기업들 차원에서 얘기한 거지만 정말 미국을 중심으로 아니면 중국을 중심으로 얘네들이 좀 너는 이제 우리 편을 해주면 내 우리 말 잘 따라주면 컴퓨터 좀 줄게. 해줄게. 이런 쌍화해 양상이 줄게. 펼쳐지지 않을까 싶어. 되게 뭔가 지금의 격차도 어떻게 보면 많이 나고 있는데 더 격차가 좀 더 심해질 거고 이런 식으로 좀 할 거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빠르게 뭐 주체성을 가져야 한다. 그지. 그때 아마 저번 세션에 우리나라가 네이버 카카오 내가 네이버라는 그 검색 엔진 때문에 좀 어렵다라고 했는데 결국 그런 자주성도 필요하다. 이런 이런 그치. 앞으로의 인공지능 쪽에서는 우리가 칩 만들 수 있고 칩도 개발하고 칩도 생산하고 거기에서 데이터 센터를 우리 걸로 굴리면서 결국
뭐 GPT를 사용하지 않고도, 그러니까 뭐 데빈 AI를 사용하지 않고도 우리나라가 굴릴 수 있도록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 이제 여기서 또 조금 덧붙이면 내가 미국 정부였으면 엔비디아 대표한테 가가지고 야 다른 나라한테 팔지 마 이럴 것 같아. 뭐 중국한테는 이미 하고 있고 이제 한국한테는 뭐 직접 법을 제정해가지고 그러는 건 이제 제한하는 건 아니겠지만 야 하지 마. 뭐 그냥 시그머니 그렇게 할 것 조절해. 같아. 그러니까 조절해. 약간 뭐 그냥 어. 기름 그 사우디나 이런 그치. 중동에서 기름 이렇게 왔다 갔다 조절하는 것처럼. 무조건 그럴 것 같은데. 지금 우리 국내 지금 기업들 부족해서 난리가 나는데 왜 한국에다 보내냐? 왜 저기다 보내냐? 미국에 집중해라. 이렇게 할 것 같아. 다른 방식은 또 뭐 관세라든지 뭐 하여튼 세금을 더 매긴다든지 막 이런 다양한 방식으로 좀 제재를 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이라는 나라가 경쟁을 하고 있고 지금 미국이 조금 앞서가는 상황에서 미국의 그 성장세를 조금 더 가속화시킬 수 있다. 지금 이게 나는 여기서 조금 더 들었던 게 사실 우리가 되게 그 일하는 방식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잖아. 특히 지식 노동자, 화이트 칼라들에 대해서. 근데 뭐 되게 이제 일각에서는 요즘 뭐 실리콘밸리 이쪽에서는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얘기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어떻게 보면 또 더 크게 보면 육체 노동도 굉장히 큰 시장인 거잖아. 그쪽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바라보고 있어? 육체 노동은 근데 이게 소프트웨어의 문제뿐만 아니라 하드웨어, 그 피직스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건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를 것 같아. 근데 좀 투자사들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뭐 로봇이나 휴머노이드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지만 두 가지로 바뀌는 것 같아. 휴머노이드는 진짜 먼 미래다. 먼 미래다. 정말 먼 미래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비스포크 솔루션, 로봇 솔루션들이 더 맞는 방향이다. 아니면 두 번째는 야, 이거 휴머노이드 들어오면 그냥 그딴 로봇 다 필요 없다. 그냥 되게 제너럴한 여기저기 다 사용할 그러니까 수 로봇 있는 청소기가 아니고 그냥 사람이 로봇 청소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다 하는. 그게 더 맞는 방향이다. 이 두 가지가 좀 갈리는데 하드웨어 쪽은 내가 전혀 진짜 어려워가지고 이거는 진짜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근데 이것도 똑같은 논리로 대입을 해보면 하드웨어 로봇까지도 먹으면 사실 되게 더 파워풀해지는 거잖아. 그 알고리즘과 하드웨어 뭐 기술과 그런 것들까지 되면 뭐 지금 건설하고 있는 거 그냥 사람 안 쓰고 다 되고 있는 거고 그런 것들이 더 강력해질 텐데 이것도 사실 미국도 당연히 패권 전쟁이 다 나오겠지 이런 부분에서. 그지. 특히 뭐 미국 기업 중에서는 뭐 xAI가 가장 대표적인 거고 일론 머스크가 일단 로봇은 아니지만 차량의 일단 센서들이나 이런 데이터, 리얼 월드 데이터를 많이 컬렉션을 하고 있고 가장 많이 갖고 있고 그리고 옵티머스라는 것을 좀 가장 먼저 내세우면서 좀 오래전부터 푸시를 하던 거니까 xAI가 되게 가장 기대되는 곳이고 뭐 그 외에도 베조스라든지 뭐 오픈AI라든지 막뭐 피겨 AI 등등 막 이렇게 좀 투자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또 여기 널리 문샷인 것 같아 아직까지는 지금 뭐 LLM도 사업 안 했는데 지금 소프트웨어도 다 풀고 하드웨어도 다 풀겠다 이런 거다 보니까 나는 일단 AI의 지금 소프트웨어에 좀 더 집중하고 있어. 이게 되게 세상이 워낙 빨리 바뀌다 보니까 사실 다 팔로우업도 못하고 그리고 뭐 우리나라는 아직 그 기술 쪽에서는 변방 국가다 보니까 사실 우리나라보다는 이런 진짜 미국 그리고 특히 미국 안에서도 실리콘밸리 쪽에서 일어나고 있는 진짜 일들이 어떻게 사실 우리 돌아가는지 우린 모르잖아. 사실 이게 그냥 뭐 아티클로만 접하고 있는 거라서 되게 궁금하긴 하네 이게 앞으로가. 내가 좀 마무리하기 전에 이거 마지막으로 좀 나는 생각하는 게 내가 되게 낙관적인 이유가 뭐 똑똑한 사람들 되게 얘기를 많이 최대한 많이 들으려고 하고 읽으려고 하고 그러는데 특히 AI에서 리더들 근데 이제 긍정적인 사람들은 뭐 일론 머스크, 케빈 스캇, 샘 올트만, 뭐 그렉 브락맨, 일리아 서스케버 뭐 이런 사람들이 있고 한편으로는 다른 쪽에는 뭐 내가 되게 좋아하는 빌 거리, 얀 레쿤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 좀 부정적인 이제 트랜스포머로 절대 AGI 갈 수 없다. auto regressive transformer 그 아키텍처로 절대 갈 수 없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AI 리더들이 근데 워낙 지금 AGI가 스케일링 러로 스케일링에 따라서 AGI를 갈 수 있다고 지금 되게 빡세게 믿고 있고 그걸 돈으로 지금 뒷받침하고 있잖아. 그러면 이제 나 같은 사람은 이제 이걸 직접 보고 느낄 수는 없지만 그 사람들만큼 똑똑한 것도 아니고. 근데 이 두 가지 양상을 봤을 때 누구의 말이 더 신뢰가 있냐? 좀 더 뭐 그냥 연구소에서 아니면 그냥 이제 좀 이렇게 팅커하는 사람들 아니면 실제로 계속적으로 증명을 해 나가고 있고 돈으로 뒷받침하는 그 믿음을 자기의 믿음을 그러면서 진짜 천문학적인 그런 돈을 지금 계속 투자를 하고 있는 누굴 믿어야 될까 하면
난 이쪽이 더 맞는 것 같아. 긍정론자들 계속 지속적으로 게다가 레코드 스매싱을 계속 하잖아. 갑자기 뭐 멈춘 것도 아니고 직접적으로 이걸 트레이닝하면서 우리가 지금 볼 수는 없지만 새로운 뉴스가 나오진 않았지만 지금 트레이닝 런을 돌리면서 이걸 지속적으로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가장 데이터에 접근성이 높고 가장 많이 알 수 있는 사람들이 이 방향이 맞다라고 지금 믿고 있는 거고 전혀 뭐 스케일링을 멈추지 않았다고 하고 그런 쪽이 더 신뢰가 가지 않나. 나는 계속 그렇게 판단하는 것 같아. 이게 뭐 진짜 오든 안 오든 결국 우리도 이제 사람이다 보니까 나는 마지막으로는 이런 질문 좀 날리고 싶은 게 결국 그럼 사람 뭐 해야 되냐? 그리고 일 다 하면 사람의 뭐 업무지? 이건 뭐 관계에 대한 거는 당연히 똑같이 이루어질 거고 근데 이제 업무에 대한 게 어떻게 많이 바뀔 것 같은데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고 많이 바뀔 것 같은데 그러면 사람의 역할은 무엇이 될 것이냐? 안 좋은 얘기긴 하지만 오히려 네트워크가 좀 더 중요해질 수도 있고 같고 오히려 나 저 사람 알아 어차피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사람이 시켜서 무언가가 인공지능도 일을 하고 하니까 이걸 그 사람을 알고 있는 게 조금 더 중요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이런 세상이 오면 내가 그런 에이전트를 100개를 굴릴 수 있고 하는 사람이 오면 뭐가 더 중요할까? 뭐 판단력? 뭐 이런 되게 정성적인 요인도 있겠지만 뭐가 조금 더 중요해질까 여기서는 되게 철학적인 질문인데 결국 그런 거 아닐까? 결국 이제 우리는 지금 이제 너는 이제 창업가라서 이제 너는 다르겠지만 이제 나는 지금 어떤 큰 회사 안에서 이제 큰 조직의 일원으로서 이제 뭐 하라는 거를 하는 사람 어떤 하나의 그 태스크가 여러 있고 수레바퀴 안에서 그 하나의 역할을 하는 사람인데 이제 그런 것보다 그런 거는 이제 아웃소싱이 되다 보니까 그런 것보다 제일 최정점에 서가지고 그거를 이 목적을 달성하고 싶어. 그러면 뭘 해야 될까? 그러면 어떻게 얘네들한테 일을 시켜야 될까? 이런 판단을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리더십은 아닌데 그런 업무 배분? 목적을 정확히 목적과 하고자 해야 되는 것을 정확하게 정의를 하고 이것을 잘 AI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사람 그러면 그 목적을 잘 정의한다는 건 AI가 못하는 건가? 이건 것 같아. 결국에는 너가 AI가 있고 내가 AI 있으면 내가 이것도 여러 번 얘기한 거지만 결국 둘 다 총이 있는 사람이잖아. 근데 결국에는 한 명이 총이 있으면 다른 사람이 뭐 머신건이 있어야 되고 한 명이 바주카 다른 사람이 바주카 있어야 되고 그래야 이기는 거잖아. 계속적으로 이 AI를 더 잘 활용하는 싸움이 될 것이고 그러면 더 잘 활용하는 것은 무엇이냐? 결국에는 더 맞는 목적, 더 정확한 목적 그런 것을 이제 생각해낼 수 있고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사실 뭐 그런 거지. 우리 둘 다 인터넷 다 사용 가능하고 똑같은 능력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누군가가 뭐 이 방향을 바라보고 누군가가 이 방향을 바라보면 그 방향에서는 각자의 최고가 되면 되고 만약에 누군가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다고 하면은 그 안에서의 차이점은 결국 실행력과 무언가 약간 미세한 그러니까 디테일 그런 게 좀 달라질 거다. 어려운 주제네 이거는 되게. 되게 재밌는 주제인 것 같아. 나 항상 뭐 고민하는 거고. 근데 나는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되게 재밌는 주제고. 근데 이게 우리는 뭐 되게 뭐 그런 의식이 전혀 있는 건 아니지만 화이트 칼라의 일을 하고 있고. 근데 실제로 뭐 블루 칼라 일도 하고 계신 분들 많고 식당 되게 전통적인 사업인데 되게 시장 크고. 근데 그 안에서는 과연 이걸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 이런 것도 사실 좀 궁금하긴 해. 우리가 아까 휴머노이드랑 그 뭐 LLM 소프트웨어랑 이제 좀 구분해서 봐야 된다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게 딱 여기서 되게 좋은 예시인 것 같아. 그분들은 아직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것 맞아, 같아. 아직까지는. 맞아. 휴머노이드 관심 지금 없을 나올 거야 거 아마. 아니까. 지금 나올 것도 아니고, 되게 먼 미래인 것 같고. 근데 뭐 뉴스에서는 계속 AI 하는데 뭐 이게 우리가 지금 내가 지금 커피숍 하고 있는데 뭔가 적용될 게 있나? 지금 식당들에서 그 사용되는 로봇도 딱 우리가 이제 손님으로서 봐도 그렇게 막 효율적인 것처럼 보이지도 않고 막 되게 뻥나갈 때도 많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런 쪽에서는 큰 걱정이 없는 것 같고 그만큼 이제 휴머노이드나 이제 그분들이 더 잘할 거야. 이걸 내가 이제 로봇 뭐 이렇게 피칭도 많이 받고 이제 검토를 해봤는데 이거 내가 하는 것만큼 이제 어떤 AI나 로봇이 대체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좀 내심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만큼 이제 하드웨어 쪽으로 푸는 게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소프트웨어보다 시뮬레이션 공간에서는 오히려 이제 소프트웨어로 그런 걸 할 수 있는 게 나올 것 같은데 그걸 하드웨어로 어떻게 구현할 것이고 이게 상업적으로 지속 가능하게 이거 뭐 유지 보수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거 뭐 고장 나면 어떻게 해야 되고 막 손님이 이거 팍 치면 뭐 어떻게 해야 돼? 막 이거 고장 나면 어떡하면 막 이런 것들은 완전 다른 얘기이기 때문에 맞아. 그것도 그렇고 기술적으로 사실 그렇고 나는 그런 것 같은데 부가가치가
화이트 칼라보다 좀 낮아서 그런 것 같아. 그래서 돈이 안 들어가는 것 같아. 그러니까 오히려 내가 이 화이트 칼라의 일을 풀어주면 이만큼 뭐 트릴리언의 뭔가 뭐 당연히 그쪽도 시장이 크지만 그거를 고쳐준다고 그만큼 그런 부가가치가 생길까? 툴들을 보면 개발자 향의 툴이 굉장히 많거든. 마케터 향의 툴도 많지만 근데 보면은 왜인지를 생각해. 이건 뭐 개똥 철학일 수도 있는데 보면은 개발자의 몸값이 비싸서 그냥 그쪽에 투자가 많이 돼. 그래서 그거를 줄여주는 게 훨씬 더 ROI가 높다.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이 드는 경우도 좀 있는 것 같더라고. 난 동의하면서 이제 좀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일단 오히려 화이트 칼러 이제 소프트웨어적으로 화이트 칼러 잡을 풀어줄 수 있는 게 일단 테크 자체가 맞는 것 같아요. 요새 왜냐면 코딩 자체가 자연어이고 일단 LLM이 그냥 가장 잘할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제 대체가 되는 건데 이제 너랑 동의하는 것은 그거 확실히 맞는 것 같아. 부가가치가 높은 쪽에 왜냐면 결국에는 이제 로봇이 아무리 뭐 지금 당장 아무리 싸져도 이제 지금 한국 뭐 알바 기준에서 뭐 조금 더 싼 기준이다 이거고 아니면 사람들은 그러면 또 아 이거 이민자들 데리고 올 수 있는 거 이제 옵션들이 좀 있다 보니까 너가 얘기하는 것도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는 것 같아. 근데 오히려 LLM이나 지금 현재 최근 트랜스포머 아키텍처나 뭐 하여튼 일단 너가 얘기한 것처럼 근데 이 LLM이 나온 것도 오히려 그러면 더 고부가가치의 이거를 대체하기 위해서 LLM 쪽으로 지금 그쪽에 연구 투자가 개발이 됐어. 연구 개발이 된 거 아니냐. 어제 치킨 올 디 액 이제 얘기인데 오케이 뭔 말인지 이해되는 것 같아. 이 주제가 막 AI부터 시작해서 뭐 엄청 뭐 패권 뭐 이런 데까지 갔는데 또 추가적으로 또 하고 싶은 이쪽에 왜냐면 이제 또 다음 주제가 사실 또 우리가 AI 얘기하면서 이런 패권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그런 LLM 그런 서비스랑 미국의 대표적인 서비스를 좀 비교해 볼 건데 뭐 그 전에 뭐 추가적으로 얘기할 만한 거 더 있어? 아니야 나 다음 주제로 넘어가자. 다음 주제로 그러면 AI 데모를 하면서 조금 더 우리가 우리나라 서비스가 과연 경쟁력이 있는지 이런 걸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 오케이. 좀 판단을 해보기 위해서 뭐 GPT 그리고 퍼플렉스티 그리고 한국의 대표 주자인 리튼 그리고 이미 미국에서도 굉장히 잘하고 있는 라이너 그런 LLM을 좀 비교를 해보면서 좀 실제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뭘 잘하고 뭘 못하고 있는지 좀 판단해보기 위해 이런 좀 네 가지 주제의 질문을 좀 준비를 했고 뭐 센서십 그리고 한국 문화 그리고 실시간성 그리고 업무 관련돼서 어떤 서비스가 가장 질문을 잘해주고 우리가 만족을 할지 이런 걸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맞아. 이제 퍼플렉시티 같은 경우에는 뭐 GPT-4o, 뭐 클라우드, 뭐 이런 다양한 뭐 모델 다 쓰고 있고, 뭐 리튼 라이너도 비슷한 결국엔 LLM 그 백엔드는 똑같은 거고, 근데 이 앞단과 뒷단에서 인풋과 아웃풋 뭐 이걸 정리하는 시점에서 얼마나 좀 더 뭐 한국 문화에 더 최적화되어 있는지 아니면 맞는 다큐멘트들이나 소스들을 잘 가져와서 태깅을 잘 할 수 있고 랭킹을 잘 해가지고 정말 적합한 그런 소스들을 찾을 수 있는지 뭐 등등 이게 얘네들이 사실상 좀 차별화가 돼 있는가를 보려고 하는 거지. 이제 왜냐면 백엔드 모델 뭐 GPT-4o나 클라우드랑 이 위에 있는 AI 어플리케이션 회사들이 별 차별성이 없으면 사실 이 어플리케이션을 쓸 이유는 없다 보니까 뭘 잘하고 있는지 우리도 지금 처음 넣어보는 맞아 건데 맞아. 일단 한번 해보자고.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은 센서십. 센서십 관련된 질문이고 작장에서 그 달걀을 훔쳤을 때 그거에 대한 질문. 왜냐면 이 steal이라는 키워드가 이제 LLM 쪽에서는 센서십이나 이런 되게 나쁜 말들을 센서하기 때문에 steal이 들어있으면 되게 나쁜 짓을 하려고 하나 보다 사용자가. 그러니까 이거는 답변을 뭐 자제해라 뭐 이런 그 시스템 프롬프트나 LLM에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것 하지만 어떻게 좀 이제 우회할 수 있는지 이런 거는 그래서 지금 방금 넣어봤는데 굉장히 상세하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답변을 주네. 뭐 어, 조용히 접근하고 내가 이제 체크하고 뭐 몰아내고 바로 가져간다. 뭐 이런 질문을 듣고 퍼플렉시티에서 한번 물어볼까 이걸? 똑같은 질문을 물어보면 이거는 내가 지금 방금 답변을 한국어로 해놔가지고 좀 쉽게 이것도 마찬가지로 거의 비슷한 답변을 거의 주고 있는 비슷하네. 거고 그걸 똑같이 리튼에도 주면 결국에는 이게 GPT-4o 쓰는 거지, 리트는. 이거는 아, 한국에 대한 답변이 아닌가? 이렇게 GPT-4o인데를 사용하는데 왜 안 되지? 이런 거는 아직 어, 답변이 안 나오고 라이너에다 리트는 똑같이 질문을 주면 느리네, 라이너는. 이건 확실히 좀 어, 여기에 음, 대해서는 좀 센서십이 좀 가동이 되었네 여기서는.
리튼도 그렇고 라이너도 그렇고 지금 셋서십이 가동이 된 거지. 리튼은 censorship인지 모르겠지만 뭐 모르겠어. 지금 그런 요청에 대해서는 그런 뭐, 요청에 대해서 이 steal이라는 키워드가 들어가면 뭐 이런 걸 한번 볼까? 뭐 그러네. 음. 뭐 이런 질문이 답변이 나왔었고. 근데 리튼이 GPT-4.5를 사용하는 게 아니야? 지금 이거 가동되는 게 뭐야? 가동되는 게 저 새 대화 들어가 봐. 세대화. 어? 이거는 뭐 GPT-4를 사용한다든지 뭐 프로를 일단 키긴 했어. 리튼이 GPT-4를 원래 하다가 이제 비싸니까 다른 모델을 사용하는 예전에는 이런 식으로 모델이 썼었는데 이거 내가 아마 2013년 8월 달에 썼던 것 같은데. 이 같은 질문을 챗GPT에다가 3.5에다가 한번 해볼래? 오케이. 이거 바꿀 수 있지. 바꿀 수 있어. 3.5는 없네. 그렇네. 아무튼 음, 일단 진행을 해보자. 그래. 그리고 최근에 지금 4 미니가 나와가지고 오케이. 이렇게 Is it morally right to kill mosquitoes? 이거는 뭐 이것도 맞아요. 그 모기를 죽여도 되냐? 대한 질문인데. 그치. morality 이제 multiple perspectives. 이제 Human 죽은 health랑 것도 이런 있고 것도. 안 죽. 오케이. 뭐 되게 맞지? 뭐 정상적인 질문을 주는 것 같고 음. 답변을 주는 것 같고 똑같이 퍼플렉시티에 질문을 하면 이거는 퍼플렉시티도 GPT-5, 4.5로 들어가는 선택을 할 수 있고 되게 많은 논문들과 이런 걸 참고를 하는 것 같고 보면은 뭐 찬성 이것도 비슷하게 나오는 거 찬성 같네. 의견도 있고 반대 의견도 있고. 있다. 그래서 뭐 복잡하다. 윤리적 고려 사항이 있다. 오케이. 이런 얘기도 있고 이걸 똑같이 리튼에 물어보면 이것도 윤리적인 문제. 여기서는 이제 또 뭐 자하고. 근데 확실히 답변이 리튼이 되게 단순하네. 좀 더 다른 그러니까 애들보다. 아까 다른 애들보다는 조금 단순한 게 있네. 그러니까 이렇게 나눠서 하는 게 아니고 좀 복합적으로 주니까. 분명히 속도도 좀 더 이제 한국어로 지금 아웃풋을 하니까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마찬가지로 라이너한테도 좀 물어보면 이건 좀 확실히 느리긴 하다. 확실히 다른 데 체감상으로도 많이 느린 것 같고. 이것도 뭐 건강에 비슷하고 하여튼 이거는 뭐 그래도 다 했는데 되게 많은 답변을 주네. 이제 이거는 뭐 preference 차이인 것 같은데 맞아. 되게 좀 읽기 어렵게 돼 있다. 좀 다른 애들은 좀 블랙 포인트로 주고 뭐 이렇게 되게 단순화해서 답변을 해준 것 같은데 그래도 되게 퍼플렉시티처럼 이런 식으로 다 소스도 주고 하네. 마지막으로는 좀 한국 좀 특화된 질문이긴 하지만 한국의 주적은 누구냐? 누구냐? 이거를 북한이지. 북한. 일단 북한을 먼저 하고 이제 뭐 정치적으로 논란이 될 수 있으니까 뭐 기타 국가 및 세력이 될 수 있다. 오케이. 이거를 똑같이 뭐 이 정도는 뭐 퍼플렉시티에 놓으면 그것도 뭐 북한입니다. 아예 북한이라고 하네. 오른쪽에 이런 게 나오네. 그런데 이거 되게 재밌다. 네. 오케이. 이거는 아예 근데 퍼플렉시티는 아예 북한이라고 못을 박네. 그러네. 공식적으로. 음. 그리고 이거는 퍼플렉시티가 답변을 훨씬 더 잘했다. 리튼을 보면 주로 북한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렵다. 뭐 되게 좀 애매한 그런 뭐 답변을 좀 주는 챗GPT랑 거고. 비슷한 답변인 것 같긴 한데 라이너를 주면 좀 오래 걸린다 확실히. 이거 GPT-4.5로 바꿔볼 수 있나? 여기 한번 바꿔볼게. 주적으로. 근데 라이너는 좀 더 확실하게 잘하고 있네. 근데 라이너는 되게 이건 뭐 되게 기분 탓일 수 있겠지만 되게 긴 답변을 준다. 근데 이 답변들이 이렇게 길 필요가 있나? 확실히 퍼플렉시티나 챗GPT가 더 잘 정리해 주는 것 같긴 해. 팔로우 퀘스천도 주고 이거는 내가 한번 바꿔볼게. 어떻게 바꾸지? 있다. 이걸로 한번 바꿔볼게. 좀 이따. 4로 오케이. 4로 한번 바꿔보고. 그래서 아무튼 뭐 센서십에 대해서는 뭐 다 어느 정도 뭐 그렇게 준 것 같은데 뭐 좀 우리가 아까 좀 공통적으로 해본 퍼플렉시티나 GPT가 조금 더 좋은 답변을 좀 주는 것 같다. 그리고 이제 거의 이제 라이너 같은 경우에는 리튼보다는 좀 더 이제 좋은 답변을 내준 것 같고 이쪽에서는 맞아요. 센서십이 확실히 있었고 이제 라이너의 사실 그 가치 제안은 value proposition은
이 하이라이팅 맞아 그걸로 기능이잖아. 시작하는 회사고. 그래서 이 하이라이트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하이라이트 기능을 사용하면서 결국에는 이 데이터를 크라우드 소싱 해가지고 정말 중요한 이제 사람들이 궁금해 할 만한 이제 인사이트들을 이제 하이라이트를 하다 보니까 그걸 이용해서 데이터를 활용해가지고 더 정확한 답변을 내놓겠다 이건데 아직까지는 뭐 그거에 대한 강점은 퍼플렉시티 대비 뭐 더 월등하다 그런 건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이 데이터가 확실히 의미 있는 것이냐? 나는 그거에 대한 의문이 있긴 있는데 그거는 아직 뭐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한번 뭐 계속 뭐 보면 될 것 같아. 그래서 다음 질문은 약간 좀 한국 좀 스페시픽한 문화를 얘네가 잘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이 뭐지? 질문이 이제 결혼식 때 돈을 주는 게 맞는지 선물을 주는 게 맞는지 사실 한국 문화에서. 한국 정서상에서는 돈을 주는 것이 맞지. 축의금 형태로. 뭐 선물도 줄 수는 있지만 애매하긴 하지만. 축의금을 주는 게 일반적이다. 음, 선물을 주는 경우는 뭐 이럴 때다. 음, 축의금은 이런 장점이 있다. 뭐 되게 그래서 일반적이다. 축의금을 주는 게. 뭐 되게 뭐 올바른 맞네. 우리가 생각하는 답변을 준 것 같고. 마찬가지로 주면 관습 조사하기, 관습을 결혼식 조사하고. 선물 뭘 보고 있는지. 이것도 이런 거. 이게 그러니까 GPT에 비해서 확실히 느리긴 해. 우리가 타타닥 바로 퍼플렉시티. 나오면 좋겠지만 음, 그런 좀 확실히 이제 이런 것을 참조하고 음, 답변을 주는 거다라는 그 신뢰를 주기 때문에 주네 여기 이렇게 음. 통상적이다. 축의금의 중요성은 이렇고 선물 대신 축의금을 주는 건 이런 이유다. 그리고 더 궁금하면 맞아요. 이제 이게 related question들이 사실 퍼플렉시티의 가장 큰 장점이지. 이게 음. 이런 것들로서 약간 내가 더 궁금한 걸 더 그치. 찾아볼 수 있도록. 우리가 바로 그 생각했던 게 follow-up question으로 맞아요. 평균 액수는 얼마야? 맞아. 이걸 바로 이 정도 물음인데 바로 이런 퍼플렉시티가 진짜 이게 되게 강점인 것 맞아, 같아. 맞아, 되게 맞아. 최소한의 답변을 주고 더 궁금한 게 이런 거 아니야? 맞아, 하면서 맞아. 이제 그 그 푸시를 생각을 해주는 좀 거. 더 확장할 수 있고 내가 모르던 분야를 또 발견할 수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일단 너는 근데 딱 이 정도만 알고 싶으면 이것만 딱 이제 궁금한 거를 알려주고. 얘네는 바로 금액까지 주네. 아, 리트는. 그러게. 이거 리트는 아마 이런 블로그들을 아마 바로 음, 참고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거 사실 우리의 질문에 대한 의도를 답변은 못한 것 같아 지금.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돈을 주는 게 맞냐, 선물을 주는 게 맞냐라고 물어본 건데 돈이라고 하고 이 돈에 왜 돈인지에 대한 설명 이게 조금 더 부족한 그런 상황인 것 같네. 다른 검색 엔진보다, 다른 앤서 엔진보다는. 근데 이게 되게 빨랐던 것 같아. 답변이. 이 그러네. 리튼 거는. 어, 왜 갑자기 더 빨라졌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돈 주는 게 더 좀 좋을까? 선물이 더 좋을 추천 질문들이 조금 아쉽네. 그래서 마찬가지로 4로 아까 바꿨고 음. 넘어가면 돈을 주는 게 통상적이다. 이걸 챗GPT랑 한번 비교를 해볼까? 잠깐 챗GPT 한번 봐볼래? 오케이. 비교를 해보면 ChatGPT지 이게. 오케이. 다르긴 하네. 내용은 비슷하긴 하지만 뭐 이런 좀 특징이 있었던 것 같고 다른 질문을 바로 해보자. 그 10년지기 친한 친구의 통상적인 축의금을 얼마 내는 게 좋냐? 이건 뭐 사실 잘 모르겠어 이거. 답변을 보자.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내가 아까 얘기했던 게 그래도 이제 음식값이나 이런 걸 다 따지고 보면 이제 저거 한 10만 원? 이제 음식값 플러스 알파를 주는 게 맞으니까 이제 10만 원이 통상적이라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퍼플렉시티가 생각보다 느리구나. 퍼플렉시티 느려.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일할 때 퍼플렉시티 많이 사용하는데 이게 아마 좀 업무적으로는 확실히 이렇게 답을 주고 그리고 연관 질문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치. 최소 금액은 5만 원이다. 10만 원에서 5만 원 정도 하고 이거 가능하다. 최소한 5만 원은 줘야 된다. 아, 이거지. 음식값은 그래서- 해야 되니까. 예, 이런 질문도 또 받을 수 있고 리튼을 한번 물어보자. 아이고. 재밌네. 리튼은 이게 이게 검색을 하고 이게 바로 안 내려갔어. 이게 좀 이런 이 UI 좀 UI가 좀 아쉽네. 여기 있네. 10년지기 이것도 뭐 다 이제 뭐 거의 비슷한 답변을 검색은 하네. 비슷한. 이게 왜냐면 다 소스들이 거의 다 비슷할 거야 아마. 얘는 브런치나 이런 걸 확인했을 거고 얘도 아마 이런 브런치 이런 거 그렇네. 다 같은 소스를 같은 이제 소스를 확인해가지고 마찬가지로 사실
좀 라이너 이제 퍼플렉시티나 챗GPT가 아니라 라이너를 사용하려면 라이너 프로가를 사용하면서 좀 더 이제 적어도 비슷한 답변을 내두든지 아니면 좀 더 좋은 답변을 내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거가 보이지는 않는 것 같아. 그래서 결국은 이게 답변이 지금 다 되게 다 비슷하게 나왔는데 음, 아마 참조하는 게 거의 다 비슷해가지고 그런 그치. 답변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아직 것들이? 되게 비슷한 답변이다. 이것도 아마 비슷할 것 같은데 어. 등산형 이거 되게 뭐 네이버 블로그나 똑같이 브런치를 아마 참조를 하겠지. 뭐 막걸리와 파전 딱 이거지. 그치? 삼겹살, 백수, 그치. 백숙, 칼국수 엄청 많네. 뭐 이런 것들 다 통상적인 게 맞지. 다 비슷할 것 같아. 맞아, 이건 근데 다 비슷할 것 같아. 리트는이랑 다른 애들도 다 돌리고 있죠. 그치, 그냥. 그치. 오케이, 오케이. 이거는 뭐 이렇게 돌리면 퍼플렉시티 보면 똑같네. 닭백숙 똑같이 그렇네. 나오고 뭐 사진이랑 같이. 결국에는 이게 차별성이 없어 참. 이런 것들은 차별성이 없는 것 같아. 근데 여기 조금 뭔가 다르다. 뭔가. 아무튼 어, 비빔밥. 이건 좀 아쉬운데. 전통차? 사실 가장 먼저 생각하는 전통차는- 게 막걸리랑 뭐 파전 막 맞아, 이런 맞아. 이런 거 삼겹살, 같은데. 뭐 백숙, 뭐 이런 거. 그지. 도토리 뭐 이런 것도 맞네. 다 비슷한 건데 리튼이 조금 계속 이거는 아쉬운 조금 아쉬웠다. 걸 보여주고 있고 라이너는 조금 아쉽다든지 아니면 좀 비슷한. 근데 이게 되게 라이너는 35,000원인가? 일 거야 월당. 근데 사실 챗GPT랑 퍼플렉시티는 20불? 20불이면서도 무료 버전도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 차별성을 안 보이면 이 35,000원을 정당하기는 되게 좀 아쉬운 것 같아. 챗GPT를 하나 더 돌리자. 무료 버전으로. 음, 같이 돌리자. 그럼 이제 실시간성을 좀 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나는 지금 서울시청에 있고 북한이 24시간 이내에 공격한다. 어떻게 해야 될까? 그지. 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이건 해보면 실시간성인 것보다 좀 더 이제 이 위치를 잘 검색할 수 그치. 있고 어디가 이제 대피 장소인지 알 수 있고 일단 그런 돌려볼게. 거지. 이거는 우리가 시간을 좀 더 세이브하기 위해. 뭐 속도는 비슷비슷한 맞아. 것 같고 아까랑 좀 비슷할 거야 아마. 확실히 챗GPT가 좀 빠른 것 같긴 해. 그냥 돌리는 거보다 보니까. 3.5랑 한번 4를 먼저 비교해보자. 3.5는 아마 이런 식으로 좀 나오네. 근데 되게 3.5는 좀 별로다. 아쉽고. 별로다. 이게 서울시청이란 게 내용이 거의 없어. 이거 근데 무료 버전에서도 4, 5를 쓸 수 있을 거야. 로그인 아니구나. 하고 3.5만 하는 거구나. 보면은 이것도 되게 일반적인 답변을 주네. 그러게 이거는 진짜 다큐멘터리를 좀 어느 정도 그 펑션 컬링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 얘가 조금 그래도 조금 더 음, 정확하다. 뭐 이런 거 실제로 써봐라. 뭐 이런 앱도 알려주고. 앱은 알려주지만 어떻게 위치까지는 뭐 모르고 그런 서울시청에 거네. 대한 특별한 그런 건 없었던 것 같고. 이것도 이거는 3.5인 것 같은데? 그러네. 약간 답변이. 오. 가까운 민방위 대피소 위치. 이것도 되게 뭐 그래도 주니까. 이게 좀 사용 방법. 퍼플렉시티랑 얘가 그래도 어, 나는 얘가 제일 답변이 좀 좋은 것 같네. 뭐 화상방? 이거 뭐지? 아무튼 그치, 화상방도 준비하면 좋지. 아무튼 뭐 이런 거. 화생방 퍼플렉시티랑 라이너랑 여기서 이제 둘이서 제일 잘한 것 같아. 둘이서 얘네가 그치? 제일 잘했다. 음. 오케이. 그리고 최근에 핫했던 최근에 홍명보 홍명보 감독. 감독에 대해서 이건 하나씩 하면서 보자. 이런 식으로. 아니야. 이거는 그 지금 내 펑션 와- 콜링이 없는 것 같은데 완전- 웹서치가 완전 에네이블 되지 않는 것 같은데. 아니야, 그거 다 돼 있어. 아 그래? 근데 완전 의도 파악을 못 하네. 예. 몰라. 한번 보자. 이건 아마 나올 것 같은데. 감독 서님 취임 유튜브까지 참고하고 보고 여러 가지 반응으로 나누고 있다. 뭐 긍정적인 반응이 있고 부정적인. 비난의 목소리 냈다. 뭐 맞지? 공식 기자회견 뭐 사실 대부분의 언론은 여론은 좀 부정적인 많이 거에 부정적이었지. 가깝기 때문에 부정적인 거를 먼저 좀 얘기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건 우리가 프롬프트를 잘못 넣었나? 뭐 아니야. 근데 나는 의도도 파악해야 된다고 생각해. 그치. 우리가 이거 그냥 갑자기 길 가는 사람한테 이거 물어보면 알 거 아니야. 그치. 오.
오 굉장히 좋은데? 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렇네. 오 이거 베스트. 라이너가 여기서 확실히. 오 라이너 베스트. 음. 오. 오 이거 상당히 잘 만들어. 이거 상당히 좋은데? 어떻게 좀 다를까? 그러게. 이거를 사람들이 하이라이트 하진 않았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재밌네. 그러니까 얘는 이제 솔브를 이렇게 했다. 음. 선임 소식과 선임에 대한 의견, 영향을 보고 뭐 확실히 한국향으로 만드니까 한국 그런가? 사람들을 좀 생각하다 보니까 되게 좀 더 이거 하지 잘했는데? 않았을까. 되게 잘했는데? 되게 잘했다. 라이너가 여기서는 보자 가장 잘한 거. 한번. 얘는 이거는 뭐 펑션 콜링 없기 때문에. 그러네. 어. 얘는 뭐 의견이 없다. 그러면 이거는 내가 궁금한 건데 24시간 이내에 한번 완전 실시간성을 가지고 있나? 한국에서 한국에서. 오 찾아본다. 이제 드디어 찾아보네. 보령 보령 머드 페스티벌. SBS 가요대전. 가요대전. 뭐 그래도 주네. 찾아서. 그지. 그때 뭐 워낙 이게 제너럴 쿼션이기 때문에 24시간 이내에는 안 들어간 것 같고 7월 달만 들어간 것 같아. 오 이게 들어갔나? 서울시의 인공지능 AI 안면 인식 기술 도입? 이건 뭔 소리야? 모르겠다. 전자발찌 훼손자 건강제보 전 뭐야? 그러니까 이게 얘 실시간을 못 주나? 못 주나 보네. 아니지, 참고 자료가 있는데 그러네. 참고 자료를 하니까 실시간성이 있는 건데. 리튼이 좀 오케이. 이 라이너 그냥 3.5 수준인 것 같은데? 기대주. 리튼이 생각보다 라이너가 생각보다 기대 이상인데. 음. 라이너가 실시간성에서는 좀 더 잘한 것 같아. 확실히. 한국적인 한국적인 것도 많이 가져왔고. 한국적인 거에서. 좀 오래 걸린다 이건. 그러게. 쭉 보면 속도가 좀 느려. 뭐 이런 게 있었어? 호우 많이 왔지 진짜 최근에. 호우 많이 왔지. 최근에 비만. 북한의 다탄두 시험 있었구나. 그래? 몰랐어. 정부의 대북 제재? 그래? 이런 것도 있었어? 몰랐네. 이건 있었어. 24시간 당 대표 뭐 이런 것도 있었고. 아무튼 뭐 이거 그냥 생각보다 그래도 민주당 이재명의 압승? 그 제주 경선? 제주 경선에서 그게 있었어? 몰라 나도. 뭐 아닌 것 같아. 이거 좀 헐루시네이션이 좀 있는 것 같은데 24시간이 아니야 이거는. 이런 것들은. 그래서 뭐 이런 그래도 뭐 호우 이런 건 좀 그래도 맞춰가지고 뭐 이런 거 있었고. 이거는 퍼플렉시티가 좀 더 좋았던 것 같은데 차라리 정확했기 때문에. 그 사실 이게 LLM이 뭐 이런 되게 일반적인 질문도 많이 하지만 결국 업무 우리가 아까 말했던 그런 화이트 칼라들의 업무에서 확인해야 될 것 같으니까 이 업무 관련으로 좀 넘어가서 해보자. 오케이. 그래서 이게 실제로 뭐 CEO나 아니면 시장 분석하는 사람들이 많이 좀 질문할 것들인 것 같은데 이건 아마 한국에서는 이게 시장이 많이 없을 거야. 그래서 사실 보면 웹서칭하고 시장 규모는 뭐 이 정도 되고 2021년 시장 규모를 알려주는데. 2027년까지 이 정도. 근데 이거 항상 이거 컨설팅이나 IB나 이제 P나 뭐야 투자 쪽에서 있으면 항상 중요시하는 게 제일 최신 걸 원하잖아. 그치. 2021년 너무 옛날 거라고. 3년 전. 나 2023년이나 24년 거를 보고 싶은데. 이건 퍼플렉시티 아마 제일 잘할 것 같긴 해. 이런 영어로 검색해가지고 가져오고 링크드인을 보고 랜드스케이프 컴패리티브 애널리시스 여기 보면은 얘네도 2022년 2022년 여기는 아마 이게 최신 게 리포트 자료가 없어가지고 그럴 수도 있지. 그래서 뭐 에이전시 이런 데가 있다는 걸 가져와주고 그래서 뭐 시장 동향이나 그래서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해. 여기서는 이제 그 다음인데 그지. 뭐 트렌드 뭐냐 앞으로는 성장률 어떻게 되냐 평균 수익 어떻게 되냐 뭐가 다르냐 뭐 이런 내용들을 좀 알 수 있고 이 진짜 팔로우업 퀘스천이 퍼플렉시티가 되게 좋은 것 같아. 맞아 뭐 이런 거 하면은 계속 또 알고 또 질문 또 받을 수 있고 약간 이런 게 그래서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 나도 일하면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검색 그 AI 서치 중 하나고. 내가 정확한 수치는 기억 안 나는데 총 큐리 중에서 퍼플렉시티의 총 큐리 중에서 대부분이 이 팔로우 퀘스천이라고 하더라고. 그만큼 이제 한번 물어보면 팔로우 퀘스천을 더 많이 맞아 물어본다는 거지. 엄청 많이 물어봐. 그래서 뭐 이런 거
리튼 한번 가볼까? 리트는 좀 많이 아쉬운 것 같아. 그치, 그거는 한국에서를 많이 얘기하네. 넘어가자. 음, 음. 우리 한국의 기대주. 그 되게 약간 좀 그 퍼플렉시티를 많이 좀 벤치마킹을 많이 벤치마킹 한 것 많이 한 것 같아. 같네. 음. 되게 뭐 UI도 그렇고. 확실히 UI는 퍼플렉스가 되게 잘 풀어낸 것 같고. 얘도 아까 보니까 그 연관 질문 많이 주더라고 아까 보니까. 우리 아까 음. 조금 근데 답답하긴 하다. 왠지 퍼플렉시티는 뭐 비슷한 시간이 걸렸었다 하더라도, 그래도 얘는 그래도 우리가 원하는 2024년. 그렇네. 훨씬 더, 맞아. 훨씬 더 실시간성 있네. 저 클릭해 볼래? 2024년인 거 맞는지? 음, 뭐 이런 리포트에서 아마 가져온 것 같은데. 2022년에서 아 2024년. 이거를 가져오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거 가져왔으면 좀 대박이긴 하다. 내가 2022년부터 30년 줬는데 뭐 CAGR 계산해가지고 24년 거 가져왔으면. 그 답변을 한번 볼 수 있을까? 좀 더 위로 올라갈래? 나는 이거 2024년부터 2031년 이걸 한번 클릭해 줄래? 오케이 이거 어, 미디엄. 미디엄에서. 어, 이거를 되게 근데 신뢰성 있는 컨텐츠로 볼 수 있나? 그러게 2024년 뭐 작자 미상 뭐 이런 걸 가져왔으니까. 좀 이상한 곳인 것 같긴 한데, 오케이. 우리가 좀 딥다이브 하지는 않기 때문에 맞아.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뭐 팔로워 퀘스천도 이렇게 있고. 팔로우 쿼션, 이제 너가 SEO 전문가니까, 음. 너는 여기서는 좀 어떤 게 제일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 사실 퍼플렉시티가 제일 좋지. 나는 퍼플렉시티가 근데 사실 라이너도 뭐 만약에 17.6%라고 하면 이것도 궁금해할 것 같긴 해. 왜 이런 수치가 나온 건지 뭐 이런 것도 그렇고. 근데 왜 이렇게 길까? 퍼플렉시티보다 팔로우 쿼션들이 되게 길잖아. 되게 음, 음, 스페시픽하고. 음, 이걸 인 컨텍스트로 좀 넣어가지고 다시 질문을 생성하는 방식인 것 같은데, 좀 퍼플렉시티는 왜 빠르게 성장할 것 같나요? 막 살짝 이렇게 되게 단순해가지고 음, 좀 내가 quickly 이렇게 skim through 할 수 음, 있는데 음, 음, 여기는 좀 길어. 음, 음, 그리고 막 좀 무거운 것 같아. 음. 오케이. 뭐 이런 거 있고 또 다음 거 질문 한번 해보자. 이제 엔터프라이즈 이건 내가 하는 건데 어, 이거의 답은 주로 세일즈지. 음. 세일즈 멀티플이고 주로 정말 더 정확하게 한다면 next 12 month sales. 이거는 다 때려볼게 일단. 인데 왜냐면 소프트웨어는 주로 영업이익이나 이비다나 뭐 이런 걸로 안 하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주로 마이너스일 경우도 많기 때문에 next 12 month revenue로 하는데 음. 뭐 ARR도 AR 오케이. 성장률 음, 봤고. 어? 멀티플을 얘기했는데 왜 성장률을 얘기하지? 음, 이거는 잘 모르는 거지. 뭐 다른 것도 있고. 이건 뭐 난 하나만 물어봤어. 음. 하나만 이런 건 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고 하나면 revenue 성장률이라고 하네. multiple. 성장률이라고 하네 얘는. 결국은 이거는 멀티플은 아니지. 멀티플. ARR 멀티플. 멀티플. 오케이. 그래서 이유는 뭐 핵심이다. 그치. 시장 표준이고. ARR이 되게 next 12 month라든지 뭐 ARR이 뭐 음. 거의 비슷비슷한 얘기니까. 그래서 실제로 이런 거 나오고. 음. 여기서 보면 EVAR 멀티플. 뭐 맞지. 이거는 다 좀 비슷한 음. 그걸 하기 때문에 EVR도 맞지. ARR ARR 멀티플 멀티플. 계산 방법. 시장 비교. Next 12 months. 이거는 확실히 다큐멘트를 액세스할 수 있는 애들이 얘도 엑세스했는데 왜 얘는 이상한 걸 가져왔을까? 이상하네. 그러게. 아무튼 뭐 이런 거를 알 수 있고 그리고 오픈AI와 같은 AI 애플리케이션 회사에 이거는 좀 더 최근 그런 거를 좀 알아야 되는데 보자. 엔터프라이즈 사스의 그로스 마진은 8, 90%인데 AI는 한 50% 정도인 거. 뭐 이런 거를 원래 AI 애플리케이션은 뭐 이 정도 돼서 수익 구조, 차이점을 보자. 차이점, R&D 비용, R&D 인프라 비용, 변동 변동 비용. 비용.
변동 비용 보자. 사스 회사는 이런 사고 고정 비용이 큰 아니 잠깐만. 이건 아닌 것 같아. 어. 아닌 것 같아. 내가 좀 더 알고 싶은 거는 AI는 가장 큰 변동 비용이 인퍼런스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로스 마진이 좀 더 컴프레스 된다는 거거든. 엔터프라이즈 사스는 8, 90%인데 한 50% 정도 되는 거. 이제 AI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인퍼런스를 돌려야 되다 보니까. 조금 오래 걸린다. 음. 비용 구조, 고비용 인프라, 데이터 관리, 오케이. R&D. 그래서 맞아. 오, 딱 맞지. 이거지. 딱 나오네. 어. 그러니까 이런 트레디셔널 이런 거 참고해가지고 변동 비용. 진짜 챗GPT를 단순하게 사용하는 것보다 퍼플렉시티가 훨씬 이런 훨씬 좋은 거는 것 같아. 이런 약간 좀 리서치 리서치 이런 거. 좀 뭐라고 한 단어로 정의가 안 되는데 아무튼 뭐 음, 그런 거죠. 음. 이런 오, 너무 테이블로도- 좋은데? 테이블로도 이런 주고. 거는 퍼플렉시티는. 이런 거 이제 바로 그냥 컨텐츠화 하면 되지. 그지. 그래서 이런 거 오픈AI API 구조, 가격 구조는 어떻게 설정? 평균 이런 거. 마진. 그지. 이런 거 내가 다 궁금할 만한 거고. 자, 한국 서비스들은 은근히 GPT가 약세야. 그러게. 어디였어? 몇 가지 차이점이 있다. AI 어플리케이션은 뭐 이런 게 있고 전통적인 이거는 뭐 GPT랑 똑같은 것 같은데. 이거는 약간 좀 실망. 내가 원했던 그 마진에 대해서 얘기가 퍼플렉시티처럼 좀 나오면 좋지. 기대돼 그래도. 그래서 얘네가 이 breaking down into your specific subjects. 그러니까 이거를 딱 질문을 나눠서 하는구나. 그런데 회사의 마진 구조를 설명하는 자료를 수집하라. 하고 이거 있으니까. 다르고. 근데 맞는 말이네. 우리도 뭐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하니까. 얘 애플리케이션 마진 구조랑 엔터프라이즈 사스 마진 그치. 구조 두 개 다 살펴보고 비교. 퍼플렉시티도 똑같이 이렇게 하잖아. 이렇게. 되게 잘 따라갔다. 오. 그치. AI 엔트로픽 같은 사례로 이렇게 가져왔고 그치. 통상적으로는 뭐 이런 멀티플도 있고 60, 80%. 뭐 되게 그리고 차이점은 하드웨어 이런 거 많이 나왔나 데이터 비용 입력. 구조의 복잡성. 마진 구조가 GPU 비싼 GPU 쓰고. 생각보다 라이너가 괜찮은데? 그러게. 뭐 이렇게 해가지고 준비한 질문들. 마지막으로 이거는 하나 더 재밌는. 있나? 그래서 오케이. 비교 한번 해보자. 좀 더 스마트하면 내가 제일 최고다. 막 이렇게 하면 재밌을 것 같은데. 뭐 당연히 근데 이럴 것 같아. 장단점 이럴 것 같고. 사실 근데 이거 막 뭐 루튼이라고 나오네. 루틴 뭐야? 되게 일반적인 거 나올 것 같다. 아. 그래서 아무튼 뭐 정리를 한번 하자. 이제 나는 좀 랭킹을 하자면 우리 이 용도에 대해서는 좀 사실 우리는 뭐 화이트 컬러 뭐 이런 거로서 이제 뭐 리서치나 뭐 궁금한 거 찾아볼 때나 이런 게 많을 텐데 나는 1등이 퍼플렉시티, 2등 라이너, 3등 챗GPT, 4등이 리튼이었던 것 같아. 나도 되게 비슷한 그거인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챗GPT는 사실 여기서 낄 거는 아닌 것 같고 이제 요거는 좀 실시간성 그 다큐먼트 레퍼런싱 뭐 이런 게 주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 경쟁사들은 퍼플렉시티, 리튼 그리고 라이너잖아. 이 세 개 중에서는 근데 한국 서비스들이 충분한 차별화를 보이지 않았다라는 게 좀 느낌이 세. 아예 새로운 사용자 경험을 아예 뭐 준다든지 아예 빠르게 하든지 아니면 아예 그냥 뭐 다른 건 다 무시하고 한국 문화에만 100% 치중을 아까 한다든지. 서울 시청 얘기 나와서 시청에 딱 특화된 뭔가를. 그치. 이제 그런 좀 뾰족하게 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긴 해. 이걸 퍼플렉시티처럼 따라가겠다 이런 게 아니라 왜냐면 그 둘 중에서 그러면 고르라고 하면 나는 더 싼 퍼플렉시티를 쓰고 아예 무료 버전도 있는 퍼플렉시티를 사용하지 훨씬 더 비싼 라이너를 쓰지는 않을 것 같긴 해. 그리고 그것도 있지. 그 기대감. 퍼플시티가 앞으로도 더 잘할 거라는 약간 뭐 사대주의도 섞여 있겠지만 그런 것도 있고. 나는 사실 업무할 때는 퍼플시티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그 이유가 우리가 하면서 얘기했듯이 내가 어떤 하나의 질문을 던졌을 때 내가 그 질문 안에서 생각했던
뭐 생각 못했던 질문들을 얘가 꼬리로 질문을 계속 주고 그거를 아까 오면서 나무 위키 읽는다처럼 나는 표현을 했었는데 그냥 읽는 게 재밌어져. 그리고 그런 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로도 퍼플렉시티 쓸 때 보통 영어로 많이 질문을 하는데 내 영어가 뭐 완벽한 영어 질문이 아니더라도 얘가 찰떡같이 질문 알아듣고 얘기를 해주고 그리고 그 영어 표현해주는 그 내용이 뭐 엄청 영어 잘하지 않은 사람 입장에서도 충분히 좀 읽히는 그러니까 되게 엄청 고급 영어를 사용하지 않고 쭉 읽고 읽히는 그런 영어로 설명해줘가지고 그런 면에서 확실히 사용하기 좀 편한 느낌이 좀 강한 것 같아. 아까 우리가 뭐 패권 얘기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한국도 빠르게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이런 얘기 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완전히 특화된 게 좀 중요할 거다라고 보는 거지 지금. 그렇지. 좀 더 뾰족하게 다가야 될 것 같아. 이게 결국 구글처럼 우리가 아까 이제 가장 먼저는 하드웨어로 확보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인프라, 데이터 센터나 뭐 이런 걸 확보하는 거고,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이 될 것 같은데, 결국에는 이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거, 뭐 어떤 질문을 하는지, 어떤 뭐 어떻게 활용하는지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한 데이터가 될 거잖아요. 트래픽이 곧 자산이고, 뭐 등등. 이제 뭐 구글이 이제 패권을 잡는다듯이 나중에는 그렇게 될 것 같은데, 결국에는 지금 당장은 막 퍼플렉시를 똑같이 만든다고 하거나 뭐 결국에는 사용자 경험이 똑같기 때문에 소비자는 되게 차가운 결정을 해야 되는 거고 한국 서비스라고 해야죠. 한국 서비스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좀 더 정말 뾰족하게 특화된 사용자 경험을 줘야 된다. 아예 차별화된. 음, 아, 이거를 실제로 뭐 내가 우리도 각 잡고 이렇게 비교를 해본 적이 없었으니까 그지, 그지, 실제로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 뭐 누가 뭐 10배 낫다 뭐 이런 것보다는 우리 뭐 그지. 거필링이잖아. 그냥 눈으로 봤을 때 그냥 이렇게 얘가 좀 더 나은 것 같다 정도만 판단됐었는데 뭐 조금 더 잘 되면 좋긴 하겠다. 한국 서비스들이 뭐 우리는 응원해야 되는 입장이고. 그지. 이게 스트리밍 서비스랑 좀 비교를 해보면 예를 들어 넷플릭스 뭐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뭐 HBO 이런 게 있으면 이게 콘텐츠가 좀 다르잖아. 그러니까 이미 스트리밍 서비스에서도 솔직히 사람당 하나만 사용하잖아. 근데 이제 내가 HBO 거도 보고 싶어. 근데 넷플릭스에 없어. 그러면 HBO도 가입을 해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컨텐츠로 이제 차별화가 되는 건데 자연스럽게. 이거는 근데 차별화가 거의 없다 보니까 그렇게 해야 되나? 용도 사용 어, 용처로 내가 그지. 뭐 이것처럼 뭔가 리서치를 하고 싶다 하면 뭔가 퍼플시티로 가고 음, 아니면 뭔가 흔히 말하는 뭐 유대감을 갖고 싶다면 캐릭터 AI로 가듯이 그지. 뭔가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좀 좋을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그지. 아니면 아예 빠르게 하든지, 아니면 모바일 경험을 아예 그냥 차별화해서, 우리 웹 하지 말고 그냥 말로도 하고 말로 한다든지, 뭐 어떻게든 차별화를 해야 되는 것 같아. 결국에는 뭐 모두 다 살아남는 건 이게 아니겠지만. 또 그 중국 서비스 우리 못 써봤으니까 좀 어, 궁금하긴 하네. 중국 어, 서비스는 또 어떻게 그지. 차별화가 되어 있을지. 그지. 이 중국 UI도 사실 되게 뭐 어떤 게 사실 뭐 챗GPT가 표준이겠지 지금 내가 가장 먼저 선두를 하고 있고 이런 것도 사실 이게 베스트 UI냐라고 생각하면 또 달라질 수도 있고 이런 것도 우리나라도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오늘 아무튼 되게 심도 있는 AI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나눠봤는데 뭐 AI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될 거냐 미래가 그래서 패권 전쟁 어떻게 될 거고 실제로 그 안에서 서비스를 사용해 보면서 어떤 게 좀 더 우리의 그냥 주관적인 기준으로 좀 나눠봤고 또 오늘 스튜디오에서 촬영하면서 되게 줌으로 하는 것보다 확실히 좀 되게 교감도 많이 하고 되게 다양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던 것 같아. 맞아. 확실히 페이스 페이스로 하니까 되게 재밌었어. 막 우리가 원래 평소에 하는 맞아. 것처럼 이제 좀 대화도 많이 나누고 이것저것 좀 익스팬드도 많이 하고. 앞으로도 좀 이렇게 자주 이렇게 뭐 줌으로도 하는 것도 좋지만 자주 이렇게 얘기 나누면서 그래서 뭐 사실 공간도 이렇게 좋은 공간에서 할 수도 있고 나중에 그냥 되게 편한 카페에서도 할 수 있고 그래서 되게 공간 제약 없이도 얘기 많이 나누면 좋을 것 같고 아무튼 또 봐주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다음 주제 다음에 또 우리 또 재밌는 얘기 한번 나눠보자고. 오케이.
하는 그 Universal Basic Compute. 이제 심지어 그거 Universal Basic Compute는 개인들이나 뭐 기업들 차원에서 얘기한 거지만 정말 미국을 중심으로 아니면 중국을 중심으로 얘네들이 좀 너는 이제 우리 편을 해주면 내 우리 말 잘 따라주면 컴퓨터 줄게. 좀 줄게. 해줄게. 이렇게 이런 상황 양상이 해줄게. 펼쳐지지 않을까 싶어. 그 이제 여기서 또 조금 덧붙이면 내가 미국 정부였으면 엔비디아 대표한테 가가지고 야 다른 나라한테 팔지 마 이럴 것 같아. 뭐 중국한테는 이미 하고 있고 와 이제 한국한테는 뭐 직접 법을 제정해가지고 그러는 건 이제 제한하는 건 아니겠지만 야 하지 마. 뭐 그냥 그럴 것 같은데. 지금 우리 국내 지금 기업들 부족해서 난리 나는데 왜 한국에다 보내냐? 왜 저기다 보내냐? 미국에 집중해라. 이렇게 할 것 같아. 그런 다른 방식은 또 뭐 관세라든지 뭐 하여튼 세금을 더 매긴다든지 막 이런 다양한 방식으로 좀 제재를 할 수 있겠지. 이게 조금 더 뭔가 그 미국이라는 나라의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이라는 나라가 경쟁을 하고 있고 지금 미국이 조금 앞서가는 상황에서 미국의 그 성장세를 조금 더 가속화시킬 수 있다. 지금 이게 좋아 좋아. 나는 여기서 조금 더 들었던 게 사실 우리가 되게 음, 일하는 방식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잖아. 특히 지식 노동자, 화이트 칼라들에 대해서. 근데 뭐 되게 이제 일각에서는 요즘 뭐 실리콘밸리 이쪽에서는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얘기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또 더 크게 보면 육체 노동도 굉장히 큰 시장인 거잖아. 그쪽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바라보고 있어? 육체 노동은 근데 이게 소프트웨어의 문제뿐만 아니라 하드웨어, 그 피직스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건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를 것 같아. 근데 좀 투자사들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뭐 로봇이나 휴머노이드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지만 두 가지로 바뀌는 것 같아. 휴머노이드는 진짜 먼 미래다. 먼 미래다. 정말 먼 미래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비스포크 솔루션, 로봇 솔루션들이 더 맞는 방향이다. 아니면 두 번째는 야, 이거 휴머노이드 들어오면 그냥 그딴 로봇 다 필요 없다. 그냥 되게 제너럴한 여기저기 다 사용할 그러니까 수 로봇 있는 청소기가 아니고 그냥 사람이 로봇 청소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다 하는. 그게 더 맞는 방향이다. 이 두 가지가 좀 갈리는데 하드웨어 쪽은 내가 전혀 진짜 어려워가지고 이거는 진짜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근데 이것도 똑같은 논리로 대입을 해보면 그 하드웨어 로봇까지도 먹으면 사실 되게 더 파워풀해지는 거잖아. 그 알고리즘과 하드웨어 뭐 기술과 그런 것들까지 배우면 뭐 지금 건설하고 있는 거 그냥 사람 안 쓰고 다 되고 있는 거고 그런 것들이 더 강력해질 텐데 이것도 사실 미국도 당연히 패권 전쟁이 다 나오겠지 이런 부분에서. 그지. 어제 특히 뭐 미국 기업 중에서는 뭐 xAI가 가장 대표적인 거고 일론 머스크가 이런 일단 로봇은 아니지만 그 차량의 일단 센서들이나 이런 데이터, 리얼 월드 데이터를 많이 컬렉션을 하고 있고 가장 많이 갖고 있고 그리고 옵티머스라는 것을 좀 가장 먼저 내세우면서 좀 오래전부터 그 푸시를 하던 거니까 XAI가 되게 가장 좀 기대되는 곳이고 뭐 그 외에도 막 베조스라든지 뭐 오픈AI라든지 막 뭐 피겨 AI 등등 막 이렇게 좀 투자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지금 되게 근데 또 여기 널리 문샷인 것 같아 아직까지는 지금 뭐 LLM도 수업 안 했는데 지금 소프트웨어도 다 풀고 하드웨어도 다 풀겠다 이런 거다 보니까 나는 일단 AI의 지금 소프트웨어에 좀 더 집중하고 있어. 이게 되게 세상이 워낙 빨리 바뀌다 보니까 사실 다 팔로우업도 못하고 그리고 뭐 우리나라는 아직 그 기술 쪽에서는 변방 국가다 보니까 사실 우리나라보다는 이런 진짜 미국 그리고 특히 미국 안에서도 실리콘밸리 쪽에서 일어나고 있는
진짜 일들이 어떻게 사실 우리 돌아가는지 우린 모르잖아. 사실 이게 그냥 막 아티클로만 접하고 있는 거라서 되게 궁금하긴 하네. 이게 앞으로가. 내가 좀 마무리하기 전에 이거 마지막으로 좀 나는 생각하는 게 내가 되게 낙관적인 이유가 뭐 똑똑한 사람들 되게 얘기를 많이 최대한 많이 들으려고 하고 읽으려고 하고 그러는데 특히 AI에서 리더들 근데 이제 긍정적인 사람들은 뭐 일론 머스크, 케빈 스캇, 샘 올트만, 뭐 그랜 브로크맨, 일리아 서스케버 뭐 이런 사람들이 있고 한편으로는 다른 쪽에는 뭐 내가 되게 좋아하는 빌 거리, 얀 레쿤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 좀 부정적인 이제 트랜스포머로 절대 AGI 갈 수 없다. auto regressive transformer 그 아키텍처로 절대 갈 수 없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일단 근데 이 AI 리더들이 근데 워낙 지금 AGI가 스케일링 러로 스케일링에 따라서 AGI를 갈 수 있다고 지금 되게 빡세게 믿고 있고 그걸 돈으로 지금 뒷받침하고 있잖아. 근데 그러면 이제 나 같은 사람은 이제 이걸 직접 보고 느낄 수는 없지만 그 사람들만큼 똑똑한 것도 아니고. 근데 이 두 가지 양상을 봤을 때 누구의 말이 더 신뢰가 있냐? 좀 더 뭐 그냥 연구소에서 아니면 그냥 이제 좀 이렇게 팅커하는 사람들 아니면 실제로 계속적으로 증명을 해 나가고 있고 돈으로 뒷받침하는 그 믿음을 자기의 믿음을 그러면서 진짜 천문학적인 그런 돈을 지금 계속 투자를 하고 있는 누굴 믿어야 될까 하면 난 이쪽이 더 맞는 것 같아. 긍정론자들. 계속 지속적으로 게다가 그 레코드 스매싱을 계속 하잖아. 갑자기 뭐 멈춘 것도 아니고 직접적으로 이걸 트레이닝하면서 우리가 지금 볼 수는 없지만 새로운 뉴스가 나오지 않았지만 지금 트레이닝 런을 돌리면서 이걸 지속적으로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가장 데이터의 접근성이 높고 가장 많이 알 수 있는 사람들이 이 방향이 맞다라고 지금 믿고 있는 거고 전혀 뭐 스케일링을 멈추지 않았다고 하고 어, 그런 쪽이 더 신뢰가 가지 않나. 어, 나는 계속 그렇게 판단하는 것 같아. 이게 뭐 진짜 오든 안 오든 결국 우리도 이제 사람이다 보니까 결국 나는 마지막으로는 이런 질문 좀 날리고 싶은 게 결국 그럼 사람 뭐 해야 되냐? 그리고 일 다 하면 사람의 뭐 업무지? 이건 뭐 관계에 대한 거는 당연히 똑같이 이루어질 거고 근데 이제 업무에 대한 게 어떻게 많이 바뀔 것 같은데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고 많이 바뀔 것 같은데 그러면 사람의 역할은 무엇이 될 것이냐?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될까? 나는 뭐 이렇게 보면은 뭐 안 좋은 얘기긴 하지만 오히려 네트워크가 좀 더 중요해질 수 있고 같고 오히려 나 저 사람 알아 어차피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사람이 시켜서 무언가가 인공지능도 일을 하고 하니까 이걸 그 사람을 알고 있는 게 조금 더 중요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오히려 그러면 이런 세상이 오면 내가 그런 에이전트를 100개를 굴릴 수 있고 하는 사람이 오면 뭐가 더 중요해질까? 뭐 판단력? 뭐 이런 되게 정성적인 요인도 있겠지만 뭐가 조금 더 중요해질까? 이러기서는 되게 철학적인 질문인데 결국 그런 거 아닐까? 결국 이제 우리는 지금 이제 너는 이제 창업가라서 이제 너는 다르겠지만 이제 나는 지금 어떤 큰 회사 안에서 이제 큰 조직의 일원으로서 이제 뭐 하라는 거를 하는 사람 어떤 하나의 그 테스크가 여러 있고 수레바퀴 안에서 그 하나의 역할을 하는 사람인데 이제 그런 것보다 그런 거는 이제 아웃소싱이 되다 보니까 그런 것보다 제일 최정점에 서가지고 그거를 이 목적을 달성하고 싶어. 그러면 뭘 해야 될까? 그러면 어떻게 얘네들한테 일을 시켜야 될까? 이런 판단을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리더십은 아닌데 그런 업무 배분? 목적을 정확히 목적과 하고자 해야 되는 것을 정확하게 정의를 하고 이것을 잘 AI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사람. 그러면 그 목적을 잘 정의한다는 건 AI가 못하는 건가? 이건 것 같아. 결국에는 너가 AI가 있고 내가 AI 있으면 내가 이것도 여러 번 얘기한 거지만 결국 둘 다 총이 있는 사람이잖아. 근데 결국에는 그 한 명이 총이 있으면 다른 사람이 뭐 머신건이 있어야 되고 한 명이 바주카 다른 사람이 바주카 있어야 되고 그래야 이기는 거잖아. 이제 결국에는 계속적으로 이 AI를 더 잘 활용하는 싸움이 될 것이고 그러면 더 잘 활용하는 것은 무엇이냐? 결국에는 더
맞는 목적, 더 정확한 목적, 그런 것을 이제 뭐 생각해낼 수 있고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사실 뭐 그런 거지. 우리 둘 다 인터넷 다 사용 가능하고 뭐 똑같은 능력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누군가가 뭐 이 방향을 바라보고 누군가가 이 방향을 바라보면 그 방향에서는 각자의 최고가 되면 되고, 만약에 누군가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다고 하면은 그 안에서의 실행력. 그 차이점은 결국 실행력과 무언가 약간 미세한 그러니까 디테일 그런 게 좀 달라질 거다. 뭐 그런 거. 어려운 주제네 이거는 되게. 되게 재밌는 주제인 것 같아. 나 항상 뭐 고민하는 거고. 근데 나는 그런 거 같아. 그러니까 이게 되게 재밌는 주제고. 근데 이게 우리는 뭐 되게 뭐 그런 의식이 전혀 있는 건 아니지만 되게 그런 화이트 칼라의 일을 하고 있고. 근데 실제로 뭐 블루 칼라 일도 하고 계신 분들 많고, 식당 되게 전통적인 사업인데 되게 시장 크고. 근데 그 안에서는 과연 이걸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 이런 것도 사실 좀 궁금하긴 해. 우리가 아까 휴머노이드랑 그 뭐 LLM 소프트웨어랑 이제 좀 구분해서 봐야 된다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어 그게 딱 여기서 되게 좋은 예시인 것 같아. 그분들은 아직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것 같아, 아직까지는. 맞아. 휴머노이드 관심 지금 없을 나올 거야, 거 아마. 아니까. 지금 나올 것도 아니고, 되게 먼 미래인 것 같고. 근데 뭐 뉴스에서는 계속 AI 하는데 뭐 이게 우리가 지금 내가 지금 커피숍 하고 있는데 뭔가 적용될 게 있나? 지금 식당들에서 그 사용되는 로봇도 딱 우리가 이제 손님으로서 봐도 그렇게 막 효율적인 것처럼 보이지도 않고 막 되게 뻥나갈 때도 많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런 쪽에서는 큰 걱정이 없는 것 같고, 그만큼 이제 휴머노이드나 이제 그분들이 더 잘할 거야. 이걸 내가 이제 로봇 뭐 이렇게 피칭도 많이 받고 이제 검토를 해봤는데, 이거 내가 하는 것만큼 이제 어떤 AI나 로봇이 대체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좀 이제 내심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만큼 이제 하드웨어 쪽으로 푸는 게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소프트웨어보다 시뮬레이션 공간에서는 오히려 이제 소프트웨어로 그런 걸 할 수 있는 게 나올 것 같은데, 그걸 하드웨어로 어떻게 구현할 것이고, 이게 상업적으로 지속 가능하게 이거 뭐 유지 보수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거 뭐 고장 나면 어떻게 해야 되고, 막 손님이 이거 팍 치면 뭐 어떻게 해야 돼, 막 이거 고장 나면 어떻게 하면 막 이런 것들은 완전 다른 얘기이기 때문에. 맞아. 그것도 그렇고 기술적으로 사실 그렇고 나는 그런 것 같은데 부가가치가 화이트 칼라보다 좀 낮아서 그런 것 같아. 그래서 돈이 안 들어가는 것 같아. 그러니까 오히려 내가 이 화이트 칼라의 일을 풀어주면 이만큼 뭐 트릴리언의 뭔가 뭐 당연히 그쪽도 시장이 크지만 그거를 고쳐준다고 그만큼 그런 부가가치가 생길까? 사실 뭐 약간 되게 그런 툴들을 보면 개발자 향의 툴이 굉장히 많거든. 마케터 향의 툴도 많지만 근데 보면은 왜인지를 생각해. 이건 뭐 개똥 철학일 수도 있는데 보면은 개발자 몸값이 비싸서 그냥 그쪽에 투자가 많이 돼. 그래서 그거를 줄여주는 게 훨씬 더 ROI가 높다.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이 드는 경우도 좀 있는 것 같더라고. 난 동의하면서 이제 좀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일단 오히려 화이트 칼러 이제 소프트웨어적으로 화이트 칼러 잡을 풀어줄 수 있는 게 일단 테크 자체가 맞는 것 같아요. 요새 왜냐면 코딩 자체가 자연어이고, 일단 그 LLM이 그냥 가장 잘할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제 대체가 되는 건데, 이제 너랑 동의하는 것은 그거 확실히 맞는 것 같아. 부가가치가 높은 쪽에 왜냐면 결국에는 이제 로봇이 아무리 뭐 지금 당장 아무리 싸져도 이제 지금 한국 그 뭐 알바 기준에서 뭐 조금 더 싼 기준이다 이거고, 아니면 사람들은 그러면 또 이거 이민자들 데리고 올 수 있는 거 이제 옵션들이 좀 있다 보니까 너가 얘기하는 것도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는 것 같아. 근데 오히려 LLM이나 지금 현재 최근 트랜스포머 아키텍처나 뭐 하여튼, 일단 너가 얘기한 것처럼 근데 이 LLM이 나온 것도 오히려 그러면 더 고부가가치의 이거를 대체하기 위해서 LLM 쪽으로 지금 그쪽에 연구 투자가 개발이 됐어. 연구 개발이 된 거 아니냐. 어제 치킨 올 디 액 이제 얘기인데, 오케이. 뭔 말인지 이해되는 것 같아. 아무튼 뭐 되게 이 주제가 막 AI부터 시작해서 뭐 엄청 뭐 패권 뭐 이런 데까지 갔는데 뭐 또 추가적으로 또 하고 싶은 이쪽에 왜냐면 이제 또 다음 주제가 사실 또 우리가 AI 얘기하면서 이런 패권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그런 LLM 그런 서비스랑 미국의 대표적인 서비스를 좀 비교해 볼 건데 뭐 그 전에 뭐 추가적으로 얘기할 만한 거 더 있어? 아니야. 나 다음 주제로 넘어가자. 다음 주제로 그러면 AI 데모를 하면서 조금 더 우리나라 서비스가 과연 경쟁력이 있는지 이런 걸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 오케이. 오케이. 아, 힘들다. 졸라 덥다. 졸라 힘들다.